22차 시 두 번째 시간, 통치체제를 다시 정비하답니다. 여기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통치체제 재정비 결과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발표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통치체제 재정비, 경복궁 중흥과 서원철폐, 수치체제 개편이 단원의 주요 구성 내용입니다. 교과서 9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치체제를 다시 정비하다. 조선시대는 관복에 흉배라는 장식물을 붙여가야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냈다. 흥선대원군의 관복에는 기린 한 마리가 구름 속을 헤치며 달리는 모습이 금실과 은실로 놓아져 있다. 이러한 기린 흉배는 흥선대원군이 왕자나 대군의 예우를 받았음을 알려준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부친인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 정치 조대비 지원을 받아 정치에 참여했다. 대원군은 살아있는 국왕의 아버지란 뜻이죠. 대원군. 그래서 원래 흥선군 이하응이었어요. 그래서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자,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1863년 철종의 뒤를 이어 철종이 그 후계자가 없이 죽자. 그래서 전주 이씨 조선 왕실 가장 안동 김씨 세력들이 지금 누구를 왕으로 앉힐까 하다가 흥선군 이하응의 아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대내외적으로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계속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죠. 국왕의 부친인 흥선대원군은 이 신정왕후 조대비 지원을 받아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왜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고종이 1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고종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대신 정치를 맡아보는 섭정의 자리에 흥선대원군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고 개혁 정치를 이제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안동김씨 세력들을 다 몰아냈어요. 안동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의 중심 인물들을 몰아내고 당파와 관계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합니다. 그 다음 세도 정권의 핵심 권력기구로 왕권을 제압했던 비변사를 축소 폐지시켰어요. 그 다음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해서 행정권은 의정부에게, 군사 권한은 삼군부에게 나누어 맡도록 함으로써 권력 독점을 견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전을 다시 편찬을 합니다. 대전 회통을 만들었어요. 그 육전 조례를 만들고 이런 법전 편찬하에 통치체를 재정비했죠. 또한 해안에 수시로 나타나는 이양선에 대비하고자 수군을 강화하고 이 실무기 제조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 중건과 서원철폐.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세웁니다. 중건은 다시 세운다는 뜻이죠. 그러나 공사에 필요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원에서 납부한다는 돈이라는 뜻인데 이걸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성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도성문을 통과하는 물건에 통행세를 부과하고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을 합니다. 당백전은 법정 가치는 상평통보 1문전의 100배였으나 실제 가치는 상평통보 1문전의 5, 6배에 불과하는 고액 화폐였습니다. 당백전의 발행은 유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죠. 상평통보 1문전은 지금으로 말하고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 정도, 1문전이 5만 원 정도 된 화폐인데 이것보다 100배, 500만 원짜리 가치의 화폐가 유통이 되니까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30만 원도 안 되는 가치인데 또한 궁궐 토목공사에 백성을 동원하고 부족한 목재를 채우기 위해서 양반의 묘지임까지 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경복궁 중건 사업은 양반 백성 모두의 불만을 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건된 경복궁 근전전의 모습이죠. 1816이.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전국 서원은 47개소만 남기고 철폐를 했어요.
당시 서원은 지방 세력들의 양반들의 세력 기반이 돼서 각종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렸고 지역 농민을 가혹하게 수탈하여 원성을 샀죠.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 수탈하는 아주 그 악의 소굴이 된 서원을 좋은 서원 47개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버렸다 하는 것은 당시 서원이 한 600개가 넘었대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을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늘고 결과 백성들이 생활이 안정되자 민생이 안정되자 백성들은 이에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방 유생들과 양반들은 이 서원 철폐 조치에 강력히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 양반 유생들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의 저격수로 나서서 흥선대원군은 계속 탄핵을 주장을 했고 이는 훗날 그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민생 안정을 위한 수치제도 개편. 흥선대원군은 삼점의 문란을 바로잡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늘리려 했죠. 전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땅을 찾아서 세금을 거두었어요. 이걸 이제 은결색출이라고 합니다. 은결색출. 숨겨져 있는 땅을 은결이라고 하는데 이걸 색출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어 군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상민에게만 거둔 군포를 이제 양반에게까지 징수해서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모든 집집마다 다 균등하게 군포세를 부과하도록 해서 조세의 이제 공정성을 실현시킨 겁니다. 군역의 호포제 실시. 판국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창제를 실시하면서 관리 부정이 줄고 농민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사창제를 볼게요. 민간에서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대여해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각 면에서 인구가 많은 이에 지역민 스스로 사창을 설치하고 덕망과 경제적 여유를 갖춘 사람에게 운영을 맡긴 대표적인 예가 사창제입니다. 빈민구제제도를 민간 스스로에게 마을 공동체에서 협력해서 운영하도록 맡긴 제도가 사창제죠. 설명은 빨간색 글씨를 볼게요. 사창제 실시하면서 향초민들이 면 단위로 사수를 뽑아 사창을 스스로 운영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속의 관여, 이속은 향리들입니다. 관여를 배제시켰고 또한 동네의 대소 빈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고려했다는 거죠. 환곡을 차등 분배하되 양반과 상민에 가리지 않고 해야에 등분하게 함으로써 편중되거나 불공정한 배당이 없도록 했던 것이 사창제입니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은요. 국가기관 확립과 민생 안정에는 기여를 했죠. 그러나 한계점은 보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근대적인 개혁은 아니었던 거죠. 이전에 전제 왕권의 강화를 목표로 한 민생 안정책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내용 정리를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92쪽 내용입니다. 92쪽의 자료 1번, 2번, 3번은 호포제 시시 서원철폐 경복궁충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호포제 시시는 지금처럼 군정의 폐단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양반 지회까지 군포를 내게 했다. 자료 2번에서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 서원을 모두 허물고 유생들을 쫓아내버리도록 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난 용서하지 않겠다. 지도자는 이런 모습도 보여야 되는 거죠. 용감한 모습도. 그래서 과감한 개혁 조치를 했던 겁니다. 하면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를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서원철폐의 당위성을 지금 흥선대원군이 얘기하고 있던 거죠. 경복궁 중건. 중건 비용과 백성의 노역에 대한 절차를 의논하는 데 얘기가 나오죠. 원납전 징수 얘기가 나오고요. 자료 1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백성의 생활과 국가 재정에 나타난 변화. 백성의 부담이 줄었고 국가 재정이 늘었죠. 2번 흥선대원군이 자료 2와 자료 3의 정책을 실시한 배경과 목적을 정리해보면 배경 당시 서원은 각종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리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지역 농민들을 수탈하면서
농민은 원서원을 샀죠. 서원에서 뭐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행사를 하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근처 지역 주민들한테 강제로 돈을 납부하도록,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서원이요. 그래서 만약에 농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죠. 그럼 불러와서 린치, 집단 폭행을 가했어요, 서원에서. 완전 깡패 집단이죠, 이놈들, 서원들이. 이런 서원의 폐악질을 흥선대원군이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히 단속하고, 그렇게 해서 흉악한 이런 서원들은 다 서원의 기둥을 뽑고, 다 현판도 부숴버리고, 다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냥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다. 경복궁 중건은 왕실의 권위가 낮았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료 1번에서 자료 3의 정책에 대해 당시 양반과 상민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빈칸 채워보면 양반은 호포제 실시와 서원철폐는 반대하죠. 신분제사에서 양반이 상민과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경복궁 중건은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양반의 묘지림까지 베어내어 공사를 진행한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 상민, 호포제 실시와 서원철폐는 찬성한다. 상민들의 세금이 줄고 양반의 간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복궁 중건에는 반대한다. 특히 경복궁 공사에 우리 백성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확인학습 1번. 흥선대원군은 실권을 장악한 이후에 비변사를 축소하고 그 다음 의정부와 3군 기능을 부활했다. 군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상민에게만 거두를 군포를 양반에게도 구하는데도 호포제. 흥선대원군 전국의 서울은 47개서만 남기고 철폐했다. 맞죠?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원고사에 필요한 비용 마련에 원납전이라는 구애가 원납전 이게 아니죠. 원납전은 기부금 이름이요. 기부금 이름이고 화폐 이름은 고액 화폐는 당백점을 발행했던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학습지 32차시를 보겠습니다. 2전차시 진단평가 1번.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이죠. 그다음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영국과 청과 영국이 체결한 조약이 난징 조약이죠.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했습니다. 155년간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었죠. 그 다음 이제 1번에 들어간 말은 개념 정리 세도 정치가 되겠고요. 2번은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했죠. 세도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안동 김씨의 외척 세력들을 추출했다. 그 다음에 원납전을 강제 징수했다. 3번은. 그 다음 4번은 전정이죠. 전정. 고포제 사창제. 서원철폐. 흥선대원군은 상민에게 거두놓고 바로 뭐죠? 호포제를 시행해서 호포제를 시행해서 양반들에게 징수했다. 사창제. 한국에서는 사창제.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가는 마지막 써봅시다. 서원철폐를 한 거죠. 47개 남기고 철폐했다. 형성평가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 이후의 핵심 권력기구였던 비변사를 폐지하죠. 그 다음에 의정부와 3군부의 기능을 이렇게 행정 군사권 나눴다. 비변사 폐지한 다음에 사창제를 시행했다. 그 다음에 답은 2번의 답은 경복궁 중건이죠.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인정단에서 가오 단위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양반의 반발을 불러온 제도. 군역세를 양반들에게 부과한 호포제죠. 흥선대원군이 시한 개혁정치의 한계점. 청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주성이 결여된 것. 이게 아니죠. 국가기강을 바로잡는데 미체중하에 민생안정에 호소를 했다. 아니죠. 국가기강 바로잡고 민생안정에도 강화했죠. 전통질서 안에서 전쟁왕권 강화를 목표로 한 개혁이었다. 이게 3번이 답이 되겠죠. 통상수교 거부 정치 다음 단어에 나오는데 양반과 백성들은 통상수교 거부 정치를 지지했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양반과 백성은 지지한 거죠.
왕권 강화 중앙집권체제의 정비를 이루었죠. 이루었고, 성급하게 추진했다. 이거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23차 시 서구의 침략에 맞서다. 바로 병인양요와 심리양요, 척화비 걸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